자, 함수의 극한. 극한이란 말은 한없이 다가가는 값. 한없이 다가가고 있는, 한없이 다가가는 값. 한없이 다가가는 거는 우리가 지금 상태를 말하는 거지, 상태. 한없이 다가가고 있는 상태. 그 다음에 값은 여기는 내 목표 지점이야, 목표. 이렇게. 한없이 다가가는 그 값을 갖다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는 이 단원에서는. 이제 첫 번째, 여기는 해서 이제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는데, 그 새로운 용어가 뭐가 있냐면, 무한대. 그리고 두 번째, 무한소. 무한대라는 개념은 실수 A가 존재할 때, 여기는 이 실수 A는 충분히 큰 값.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값이 존재할 수도 있는데, 그 값보다도 더 큰 거, 걔보다 더 큰 거, 또는 엄청 작은 숫자가 있는데, 그 엄청 작은 숫자보다도 더 작은 거. 이렇게. 얘들을 나타내는 것 같다 우리가 무한대라고 말하는 거야. 존재하는 실수보다도 더 큰 애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존재하는 실수보다도 더 작은 애를 말하는 거지, 이렇게. 엄청 커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 엄청 작아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야. 여기에 있는 이걸 나타내고 있는 기호를 우리가 무한대라고 표기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무한소가 있는데, 무한소는 소멸의 상태야. 아무것도 없는 상태. 즉, 다시 말하면 0을 말하는 거지, 이렇게. 무한대에 대비해서 생각을 하는 거야. 엄청 큰 거, 그 다음에 아예 없는 거, 소멸의 상태를 보통 무한소라고 이렇게 표시하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리미트라는 기호가 존재하는데, 여기서는 함수의 극한이니까 당연히 살펴봐야 될 것은 정의역과 치역이겠지. 정의역 존재할 때 그에 대응되는 치역이 어디로 가는지. 자, 정의역이 목표 지점이 이렇게 A라는 값에 한없이 다가간다. 그때 다가가는 목표 지점, 치역이 되겠지. 이렇게. 여기 있는 이 기호의 의미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X는 A가 아니면서야. X는 A가 아닌데 A에 한없이 다가가는 거지. 그때 이 fx가 어디에 도착하는지, 그 목표 지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는 애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즉, x는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다가갈 때 그때 이 fx는 어디에 다가가고 있냐, 이거에 대한 물음에 대한,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이 여기 있는 애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방금 여기서 했던 이 무한대, 이 fx가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x가 무한히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때의 이 치역이 어디에 다가가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겠지. 거기에 있는 그걸 기호로 나타내는 게 여기 있는 이것들이란 거야. 이것들을 어떻게 표기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한다는 거지. 여기 있는 이 단원에서는.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 같은 경우는 한 방향이야. 즉 x가 계속 이렇게 커지는 거지. 축으로 나타낸다면. 계속 커지거나 또는 반대로 계속 작아지거나, 수직선상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는 얘는 좀 특이해. 이렇게 a가 이렇게 존재한다면 a보다 작은 쪽에서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 다음에 a가 큰 쪽에서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겠지. 이렇게 작은 쪽에서 다가오는 거랑 큰 쪽에서 다가오는 거는 뭔가 차이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구별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 구별해서 나타내는 게 이렇게야. x가 a로 가는데 a보다 작은 쪽에서 오고 있다라는 표시로, 작다는 표시로 우리가 이렇게 마이너스를 쓴다는 거지. 그 다음에 큰 쪽에서 이렇게 한없이 다가온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표시를 한다. 플러스를 쓰는 거지. a보다는 좀 더 있다, a보다 좀 더 작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거지.
이거를 우리가 보통 작은 쪽에서 나타나는 거니까 왼쪽에서 오는 거지. 그래서 좌극한 이렇게 말해. 그렇다면 이것은 과연 우극한 이렇게 표현한다. 그리고 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을 때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게 같을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또는 수렴한다라고 말하는 거야. 이게 이제 반대되는 부분은 발산이야, 발산. 수렴하지 않고 일정한 목표 없이 한없이 커지고 있거나 또는 한없이 커지고 있거나 또는 한없이 작아지고 있거나 또는 특정한 목표 없이 지 마음대로 이렇게 반복되고 있거나 통통통 이런 식 반복되고 있거나 이건 이제 보통 진동이라고 말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것들을 다 합쳐서 우리가 발산이라고 한다. 수렴 빼고 나머지는 다 발산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게 이제 극한의 개념인 거고 이거를 그래프상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자. 함수니까 함수는 그래프상에서 확인하는 게 첫 번째야. 자, 그러면 첫 번째 함수의 그래프가 자, 이런 식으로 주어졌어. 즉 다항함수지. 우리가 알고 있는 y는 ax 플러스 b 꼴로 나왔을 때야. 이렇게. 여기는 애가 a가 되고 여기는 애가 b가 됐을 때 x가 a로 한없이 다가갈 때 그때 fx 값이 어디에 도착하는가를 보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이 b에 도착할 거 아니야. x 값이 작은 데서 이렇게 올 때 b에 도착하고 큰 데서 올 때 역시 b에서 이렇게 도착하는 거잖아. 그걸 기호로 이제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야. 리미트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fx로 한없이 다가갈 때 마찬가지 x가 a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다가올 때 그때의 함수값 둘 다 똑같이 b로 이렇게 존재하는 거지. 이건 이제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가다가 잠깐 이렇게 쉬었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지.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x-1, x-1, x 플러스 2 이런 식의 그래프 이게 fx라고 한다면 x가 1에서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지. 분모가 0이 되니까 그때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렇지만 여기에는 극한을 봐봐. x가 a로 이렇게, 즉 a가 1일 때야. 1로 이렇게 한없이 다가갈 때 1, 2, 3이니까 이건 3되겠지. 3으로 이렇게 한없이 다가가는 거잖아. x가 1로 이렇게 다가가면 왼쪽에서 올 때 그 목표 지점은 3이야. 누가 봐도. 마찬가지 오른쪽에서 이렇게 다가올 때도 그 도착하는 목표 지점 역시 3이 된다는 거지. 이렇게. 여기 있는 이 함수에서 리미트 x가 1로 다가가는데 1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올 때 그때 값과 리미트 x가 1로 다가가는데 1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다가올 때 그때 역시 둘 다 뭐에 도착하는 거야? 3에 도착하는 거지. 이렇게.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때의 극한값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 있는 2번 그래프에서는 함수야.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지만 그때의 극한은 존재한다. 존재할 수 있다 이 말이야.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서 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극한값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똑같은 상황인데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함수값이 이렇게 다른 값으로 이렇게 정의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때의 극한값은 여기를 a라 하고 여기를 b라 하고 함수값이 이렇게 c라는 값으로 새롭게 정의가 됐다라고 생각한다면 극한값은 똑같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좌극한 우극한이 똑같이 b로 도착하는 거니까 이때 fx 값은 b가 되는데 함수 값은 c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함수 값과 극한 값이 다른 경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 3번 그래프에서 보면 함수 값이랑 극한 값은 항상 같은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 상황이 존재할 수도 있는 거다. 이 그래프는 그래프 자체에서 함수 값을 새로 정의를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런 상황. 여기를 B라고 여기를 C라고 한다면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이렇게 다가온다 라고 한다면 그때 도착하는 목표 지점은 B지. A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다가올 때 도착하는 목표 지점은 C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경우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되면 그때의 함수값은 어떻게 된다? 아니, 그때의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거야. 이렇게 x가 a로 가는데 a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는 b가 되는 거고, x가 a보다 큰 쪽에서 다가올 때 이때 fx는 c가 되겠지. 여기는 이 두 값이 서로 다르다 이 말이야. 이렇게 다른 경우에는 이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지.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이때 이 fx 값, 이건 x가 a가 아니면서 a로 한없이 다가갈 때 그때 그 fx 값이 어떠한 특정한 값으로 다가가는데 그 특정한 값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야, 답. 그러면 그 답이 이제 만약에 알파라는 값으로 나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알파 값도 함수의 그래프에 따라서 아까 본 것처럼 x축에서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내가 a가 된다면 a보다 좀 더 작은 놈으로 이렇게 와서 도착할 수도 있는 거고 큰 쪽에서 이렇게 도착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때 이제 y축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야. 여기는 이게 이제 만약에 알파가 된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알파보다 좀 더 큰 쪽에서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고 작은 쪽에서 이렇게 올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프 상에서 보고 판단하면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지금. 즉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이게 알파라는 일정한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게 알파보다 약간 더 큰 값에 도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거고 알파로 아예 도착하는 경우도 있어. 그 다음에 알파보다 좀 더 작은 상태로 도착하는 경우도 있다 말이야. 이 경우를 다 합쳐서 그냥 우리는 알파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나눠서 생각해야지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있어. 그럼 어떤 경우가 알파보다 큰 게 되는 거고 알파가 되는 거고 알파보다 좀 더 작은지는 그래프를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이제 여기는 이 경우를 1번, 2번, 3번이라고 할게. 1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될 때야, 지금. 자, 이렇게 있다. 간단한 함수로 x제곱을 생각할 수 있는데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그러면 y는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때 x가 만약에 0으로 다가간다라고 생각해봐. 0으로 다가간다면 이렇게 여기가 0이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다가올 수 있고 이쪽에서 이렇게 다가올 수 있겠지. 그러면 도착하는 그 목표 지점은 당연히 1이 되는 건데 둘 다 이렇게 올 때 모두 보니까 1보다 큰 지점 아니야. 이렇게 맞지? 1보다 큰 지점에서 도착하게 된단 말이야. 이때가 이런 상황인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상수함수인 경우겠지. 마찬가지 0으로 가는데 여기는 내가 똑같이 1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쪽에서 올 때도 이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야. 계속 그냥 알파에 계속 있는 거니까 작은 쪽에서 오든 큰 쪽에서 오든 얘는 그냥 무조건 알파 값을 갖는 거야. 이게 이제 두 번째 경우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 경우는 뭐냐면 1번이 뒤집어진 경우가 되겠지.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이 될 거야. 즉 다시 말하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한다면 x가 만약에 이것도 마찬가지 0으로 가고 0으로 간다면 얘는 0보다는 더 1보다는 더 작은 쪽에서 이렇게 도착하는 거잖아. 이렇게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세 가지 상황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두 개가 이제 혼재되어 있는 상황. 이렇게 작고 크고가 다 있는 상황이 있는 거지. 이런 경우는 이제 특별하게 구별할 필요 없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알파보다 좀 더 큰 경우, 그냥 아예 알파인 경우, 그 다음에 알파보다 좀 더 작은 쪽에서 도착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고 있어야 돼. 이게 이제 기본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다음은 성질. 자, 극한의 성질. 자, 여기는 얘는 극한값을 계산하는 기본적인 원리가 되는 거야. 계산 원리라고 하자. 이렇게. 즉,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fx 값이 알파로 다가간다. 알파 값이 나왔다.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마찬가지 a로 갈 때 gx라는 값이 베타라는 값이 나왔다. 이렇게 특정한 값으로 이렇게 수렴할 때만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야. 여기는 내가 무한대로 가거나 또는 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거나 일정한 값들이 반복돼서 나타날 때 그때는 해당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gx 이렇게 되겠지. 요거는 이 애들이 알파 베타가 되는 거고 애들끼리 그냥 더할 수 있고 뺄 수 있고 곱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즉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있는 애들이 그대로 분배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분배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주의할 점이 있는데 단 나누기의 경우에는 dx인 이 베타 값이 0인 경우는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0분의 알파가 되는 거니까 그때 값은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 그래서 이 베타가 0인 경우만 제외하고 나머지 경우는 전부 다 분배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걸 잘 생각하고 있어야 돼. 시험은 당연히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겠지. 그러면 베타가 0이 되는 지점 그때 구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게 가장 많이 나온다는 거야. 이게 이제 수렴했을 때는 전부 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를 전부 다 분리해서 쓸 수 있다는 거니까 극한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한다는 거야? 전부 다 수렴하도록 분리해서 변형 후에 계산을 한다는 거야. 즉 이런 식이 된다는 거지.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 무한대로 갈 때 x의 제곱 플러스 2x 뭐 플러스 5 그 다음에 3x의 제곱 플러스 4다 이렇게 나왔다면 여기 있는 이거 무한대로 가고 얘는 상수함수니까 5로 가는 거잖아. 이거 무한대로 가고 얘 역시 그냥 4로 가는 거지. 이렇게 됐을 때는 여기 있는 이 성질을 갖다 쓸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수렴하도록 나눈 다음에 변형을 한다는 거니까 여기 있는 애들을 수렴하도록 변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 x제곱으로 위아래를 전부 다 나눠주면 되겠지.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분의 x제곱이니까 얘는 1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x제곱분의 2가 되겠지. 그리고 x분의 2 그리고 x제곱분의 5
마찬가지 3 x제곱분의 4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수렴 이렇게 되니까 각각이 전부 다 이렇게 분리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지. 분모가 0이 아니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보자. 여기는 0, 0, 0, 아니, 이거 0, 이거 3 이렇게 되는 거지. 결국 얘는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분리 변형해서 계산을 한다. 이제 세부적인 것은 대표 문제 풀면서 하나씩 그 형태에 맞게 생각해 보자.